아까 또 뭐 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차피 뭐 준비한 얘기니까 잠깐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경향신문 기사인데 참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김어준, 유시민 움직여도 안 쏠려. 합당 무산 수순에 범여권 빅스피커 지형 변화 왔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이잼님 천수 관음보살. 네, 감사합니다. 새 당원들은 이재명을 보고 입당. 문재인 조국에 부채가 없는 사람들. 예? 두 인물 비판 불가 성역된 듯. 그리고 이제 막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뭐 이동영도 공개적으로 뭐 김어준을 까고요. 예. 의원들도 이제 김어준을 깐다는 거예요. 유시민이나 김어준을. 강북구 의원 유시민, 김어준 두 인물은 비판 불가의 성역이 된 것처럼 보인다. 정치인이 아니기에 어떤 의견도 낼 수 있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와 지금의 정치 지형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박홍근 의원 김어준 씨가 우리 당의 지도부가 아니지 않냐. 민주정당으로서 민주절차에 따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하면 될 일이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빅스피커의 지형 변화가 왔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이제 김어준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김어준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김어준 뉴스공장에 한번 출연하려고 줄을 서는 뭐 이런 이제 눈꼴 살아온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근데 이제 민주당 적어도 친명 의원들은 뉴스공장에 출연 안 해요.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가 매불쇼에 출연을 했잖아요. 뉴스공장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마치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뉴스공장에 나가면은 김어준한테 고개 숙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고 싶어도 이런 정치적 해석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는 뉴스공장 못 나갑니다. 그리고 그 친명 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뉴스공장 나갔다가는 털 묻었다고 낙인 찍힐 판인데 뭐하러 무리하게 뉴스공장에 나가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잃는 게 더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인들이 의원들이 뉴스공장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출연을 선택하는데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김어준이 저보다 나은 게 섭외력하고 정보력인데 정보력은 이제 없어요. 그죠? 친명 쪽하고 선이 끊어졌고 친문이 지금 패족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부에 친문이 없어. 그리고 친명은 김어준하고 손절을 한 상황이에요. 해파리님, 십수년을 기득권이 죽이려 했고 권력이 세다는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윤대지 때도 살아났고 검찰이 물고 뜯어도 안 됐다. 어디 사이비 교주 같은 스피커랑 당대표 따위가 그러게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래서 김어준이 이제 더 이상 정보력이 없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친문, 그러니까 그 비주류 이런 정치인들을 통하는 것 외에는 정치권 정보를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없어요. 저나 김어준이랑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됐다라는 거야. 정보가 없는 거는. 가평 총구석에 앉아서 방송하는 사람이나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어준이나 정보력의 차이가 없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섭외력이에요. 저보다 김어준이 나은 게 섭외력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줄을 서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 상황, 민주당의 입장을 알고 싶은 시청자들은 뉴스공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야 민주당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잖아요.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근데 의원들이 지금 기피를 해. 그리고 비주류인 친문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섭외가 안 돼요. 요즘에 여러분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을 거야. 뉴스공장에 없어요. 의원들이 별로 없어. 뭐 이성윤, 뭐 박은정
조국당 의원들 외에는 갈 사람들이 없어요. 완전 비주류화 됐다라는 거야. 뉴스공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시장의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정보 섭외 독점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섭외 정보 독점 체제가 무너졌다. 어떤 면에서 정보는 그리고 섭외력도 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혼자 방송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 섭외를 안 하는 것뿐이지. 지금이라도 제가 뭐 친명 정치인들을 뭐 전화 인터뷰라도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은 뭐 김어준보다 섭외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드리면은 뭐 웬만하면 해주실 거예요. 이제는 친명 정치인들을. 그리고 친명 채널이 큰 채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뭐 전화를 드리면은 섭외가 가능할 거다. 뭐 전화 인터뷰 정도는 제가 가평에 있으니까 뭐 직접 출연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전화 인터뷰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보다 제가 섭외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섭외력 독점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뉴스공장보다 매불쇼가 섭외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럼 다른 채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김어준의 그 섭외 독점이 무너지고 정보 독점도 역시 무너졌다. 정보도 제가 더 나을 수도 있을걸? 김어준보다? 김어준은 친문들 얘기밖에 모르잖아. 친명 쪽 정보는 제가 더 김어준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거다.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하는 각자 이제 실력 가지고 싸우는 거죠. 뭐 줄 잘 서가지고 김어준처럼 뭐 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방송 유튜버들의 실력을 가지고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좀 봐요. 이게 이번 사태가 분수령이 된 겁니다. 분수령이. 그래서 김어준은 그동안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다라는 이런 명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합당 사태를 거치면서 김어준은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가 아니고 문파 대표 스피커다. 친문 진영의 대표 스피커다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점점 친명 성향의 시청자들은 김어준 채널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뭐 벌써 지금 구독자가 뭐 10,000명이 줄었니 20,000명이 줄었니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은 뭐 구독이 지금 300만 명 가까우니까 뭐 1만 빠지고 2만 빠지는 게 큰 타격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는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고 이제 정치권, 여의도, 민주당에 대한 영향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김어준이 사라지게 됐다. 김어준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은 저는 이번 기회에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럼 방송인으로서 과연 계속 영향력을 유지할 것인가? 그건 앞으로 본인이 방송하기에 나름이 달려있는 거죠. 정보의 우위, 섭외력의 우위 이게 사라진 상황에서 과연 김어준이 이전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사 왔나라고 이제 물음표가 달려있긴 하지만 저는 빅스피커의 지형 변화가 올 거라고 봐요. 그날을 기다려왔고 사실 이미 빅스피커의 진영 변화가 온 거예요. 오늘도 제가 지금 뭐 5천을 넘어서 동접이 6천까지 갔잖아요. 최한욱TV가 대단히 매니악한 방송입니다. 뭐 내용도 사실 뭐 심도가 지나치게 깊고 뭐 민주당 내부 얘기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갈라치기 방송이라는 비난도 듣고 그리고 또 방송 이제 스타일도 대단히 매니악하잖아요. 제가 좀 거칠게 방송을 하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동접이 지금 뭐 5천을 넘어서 6천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 뭐 이 정도면 빅스피커지 뭐 1인 유튜버가. 제가 볼 때 뭐 1인 유튜버로서는 뭐 지금 빅스피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벌써 지형의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죠? 지형의 변화가 온 거잖아 이것도. 최한욱과 같이 반문 친명 성향이 강한 채널이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도 쓰시는데 신인규 변호사도 요즘 그 시방쇼도 그렇고
신인규 변호사 본인 채널도 그렇고 뭐 동접이 5천 뭐 이상 나오더라고. 그리고 친명 성향의 채널들은 대부분 지금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형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욱도 합당 사태 이전까지는 거의 김어준 방송 받아쓰기 방송이었어. 낮에 김어준이었죠. 그래서 뭐 조블쇼라는 얘기까지 나왔잖아. 근데 지금 최욱 매블쇼도 스탠스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저하고 내용이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김어준을 아주 신랄하게 까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상호 기자 같이 어찌 보면은 이제 주류 방송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상호 기자도 뭐 세게 까고 있더라고. 그래서 점점 이제 저는 유튜브 친문들이 독점을 해왔어요 그동안. 근데 이 독점이 깨지고 있다 지금. 친명 빅스피커들이 이제 성장하는 저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이제 친명을 대표하는 채널이 어딘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대표 채널이 될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머지않아서 김어준의 필적할 만한 그러니까 매블쇼와 같은 스탠스 말고 친명 색채가 뚜렷한 김어준의 필적할 만한 채널이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입니다.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문재인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문재인의 시대는 곧 김어준의 시대였던 거야. 그러면 이재명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재명 시대를 대표할 만한 죄송합니다. 친명 채널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누가 됐건 간에. 그래서 우리 유튜버 분들은 지금 시장에 격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깃발을 꽂으세요. 지금 친명 대표 스피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비어 있어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좋은 방송에서 김어준을 필적할 수 있는 그런 친명 채널이 하루빨리 저는 등장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도전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방송한다고 야심이 작은 건 아니에요. 제가 가평 산골에서 방송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야심이 적은 건 아닙니다. 저도 그 도전자 중에 한 명이 되겠다. 이재명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에 도전하는 도전자 중 한 명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친명 스피커들이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제 김어준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저는 언론 환경 빅스피커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갱년기 모해님 저녁에 곽상원 TV 라이브 했는데 300명 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실버 버튼 받고 싶은데요. 구독 좀 합시다. 우리 곽상원 의원님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웬만하면은 이 채널 좀 괜찮다. 가서 한번 좀 봐줘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그 친명 채널 또 잘 키워주잖아요. 많이들 커요. 그 뭐 대표적인 게 그 뭡니까 그 이슈 전파사 여기 한국일보 거기 뭐 동접이 뭐 100명 200명 이럴 때 거기 괜찮더라 한번 좀 가보시라 그랬더니 요즘에는 한 2, 3천씩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뭐 신인규 변호사도 뭐 제가 거기 가봐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즘 괜찮더라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요즘에 뭐 신인규 변호사도 뭐 동접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 근데 안 되는 분이 한 분 있어. 아니 우리 곽상원 의원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가. 곽상원 의원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는지.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는 우리가 좀 밀어줍시다. 그래도 국회의원이 방송을 하는데 그 한준호 의원은 뭐 비주얼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15분 방송하는데도 뭐 3000명 4000명씩 막 모이더만. 또 이현주 의원도 방송 여니까 막 5000명 뭐 이거 기본 찍고 가던데. 사실 우리 곽상원 의원이 더 시원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센데 곽상원 의원 방송이 이게 안 알려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나 미치겠는 거야. 물론 좀 지루하긴 해요. 곽상원 의원이 좀 지루하긴 한데
아니, 내용은 좋아. 그래서 한 1000명 정도는 좀 곽상원 의원 그 방송할 때마다 좀 가주세요, 좀. 예? 좀 해줘. 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노무현의 사위인데, 그냥. 예? 그 재미없으면 그냥 틀어놓고 딴 거 봐요. 예? 그 휴대폰 2개 있으신 분들, 아니, TV로 틀어놓고, 휴대폰을 틀어놓고 뭐 이래도 되잖아. 재미없는 건 저도 알아요, 좀. 그거는 이제 곽상원 의원이 좀 반성을 하셔야지. 갱년기 모해님, 지루하긴 함. 저도 알아요. 저도 좀 봤는데, 약간 힘들긴 하더라고. 곽상원 의원이 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어준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라는 게, 예. 오랜만에 얘가 참 정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어요. 요거 이상호 기자가 적발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신고를 했나봐. 요즘 아주 뭐 이상호 기자님이, 저보다 더해요. 예. 털파리는 우리 이상호 기자님이 원탑이야, 원탑. 요즘 털 시장이 진짜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요거 영상 한번 보시죠. 예, 김어준이, 호사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김어준 씨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대통령 경호 엠바고를 파기를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대통령이 되게 역정 들여서 지금 해외 순방 일정을 짜고 계신데, 그건 이제 출입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엠바고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경호가 걸린 문제고 국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선후관계라든가 일정 잡는 데 있어서 되게 정치적인, 외교적인, 안보적인 고려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농담 따먹기 하는 과정에서 오픈을 해버렸어. 본인, 우리 박형광 씨가 엠바고 유출하지 않더라도 그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된 사안을 조직에서 언론사에서 공표했을 때는 그 해당 기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엠바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고, 이렇게 되면 박형광 기자가 취재 제한을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대 취업 정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뉴미디어 전반에 대한 이재용 정부의 과감한 문호 개방 조치가 재래식 매체들로부터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어준 씨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대통령 경호 엠바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통령 순방 일정이 최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김어준이 방송하면서 낄낄대다가, 어디를 가시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통령 경호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외교 어떤 전략을 짜는데도,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엠바고를 국익과 관련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누차 강조를 하시잖아. 국회에도 계속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싸우지 말고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이 방송에서 낄낄대다가 이게 어디 순방을 가시는지 이거를 방송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엠바고를 깬 거지. 뭐 일부러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제가 김어준이 언젠간 저런 사고를 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김어준이 정보력이 없어요. 그 전에 뭐 윤석열한테 빨대를 꽂건 한동훈한테 빨대를 꽂았는지 김건희한테 꽂았는지 모르겠는데, 낙검수 시절에 검찰에 빨대 꽂고 검찰에서 나온 파일 가지고 방송에서 스타의 위치에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탐사형 예능을 해가지고, 그걸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은 뭐 방송 능력보다는 사실은 과대평가가 돼 있는 것이, 폭로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뭐 목숨을 걸었다, 뭐 민주진보 진영의 영웅이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최근에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으니까 뉴스공장이 사실은 뭐 재미가 없어요. 닦아놓고. 자기 아는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 친한 사람들 데려다가 낄낄거리는 것 외에는 뉴스공장 보면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 게다가 지금 관심사는 민주당 내부 문제인데, 민주당 내부 문제를 방송에서 못해요. 김어준이. 그게 결국은 이제 정청래를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민주당 이슈를 방송에서 안 다루니까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혜태님. 사악한 마음에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게 돼가지고 이 정보가 생기니까 입이 근질근질한 거지, 이게. 정보 장사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 나는 대통령 순방 일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과시하려는 어떤 욕망.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어. 요즘 뭐 김어준이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것도 알아 그러고 그냥 터뜨렸다가 결국은 무덤을 파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거 대통령께서 야 이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상황인 거죠. 김어준이 여러 가지로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김어준을 지금 손을 봐줘야 되는데, 김어준이 스스로 똥벌을 차가지고, 저거는 뭐 징계, 출입금지를 당해도, 청와대 출입금지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저건 어느 매체건 저 정도면 출입금지 시켜야 돼요.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이런 중대 정보를 몇십만 명이 보는 방송에서 유출을 시켰는데, 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것도 이제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이런 징후를 입증하는 큰 뉴스가 될 거다. 그리고 또 조중동이나 재래식 언론에서 신날 거 아니에요. 김어준 망하기만 얘네들은 구슬하고 있는데 김어준이 사고 쳐가지고 청와대도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야 이거 김어준 진짜 이재명 정부하고 등을 돌렸나? 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뭐 그런 문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 합당 사태 과정에서 김어준이 날뛰는 바람에 만약에 청와대에서 퇴출이 되면 이재명이 김어준을 이제 치는구나, 버리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김어준의 영향력은 점점 더 감소가 되고 김어준 시청자들도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은 김어준이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통령이 김어준을 쫓아내? 청와대에서? 그렇게 되면은 김어준 시청자들도 많은 생각이 들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김어준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